네, 모두들 상기하고 싶지 않지만 꼭 짚고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 짚어볼까 합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9건의 살인, 9건의 강간 미수 혐의로 이춘재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름을 변경했고요. 그러니까 이춘재에 의한 사건임을 인정하고 경찰이 스스로 바로잡는 첫걸음을 뗀 겁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예.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경찰이 얘기한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한 번도 신상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어서 선언적인 의미에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해서 공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춘재라는 이름이 나온 거는 경찰의 이름으로 이춘재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언론에서 이미 다 알고 이제 그 보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춘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찰은 선언적인 의미로 공식적으로 이제는 이춘재라고 밝힌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상 공개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실익은 없습니다. 지금 네. 부산교도소에서 검찰에 의해서 수원 구치소로 이감 조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신상 공개를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돼요. 방법이 없다는 교도소에 거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살인이라든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특수강간 뭐 이런 거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치면서 신상공개를 해도 된다고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춘재라는 이름을 경찰의 이름으로 밝히고 네. 신상공개를 한 것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한 게 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화성 연쇄살인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렇죠. 이 사건 자체가. 그런데 정말 이게 지역명이 들어가는 건 요즘에 자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뭐 범죄도시라는 인상도 줄 수 있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정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네. 일단 그러면 신상은 공개됐지만 저희가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이춘재 얼굴을 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그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는 8차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았는데요. 특히 과거 수사에서 중대한 오류라고 칭했지만 제가 볼 땐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맞습니다.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면서 윤 씨가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윤 씨가 당시에 진범으로 지목이 된 게 국가수에 그때 당시 최초로 도입했다던 방사성 동위 원소 분석 결과였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즉 범인을 가리킨다. 윤 씨가 범인이라는 이런 국가수에 그 당시에 과학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경찰이 이때 당시의 국가수 방사성 동위 원소 감정 결과에서 중대한 오류, 사실상 조작이라도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오늘 발표한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당시에 있었던 표본 자체가 굉장히 적었고요. 사실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윤 씨, 그러니까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됐던 윤 씨의 음모가 채취 시기가 1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다면 외부 환경적인 요인, 아무리 잘 보관이 돼 있었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 음모의 성분도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 감정 결과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왜 조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취사 선택을 한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윤 씨의 음모를 채취해서 당시 성분을 분석한 게 1차 그리고 최종 2차례에 걸쳐서 성분 분석을 했는데요. 네. 1차 수치가 더 현장 음모 수치와 가깝다는 이유로 최종 수치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수치를 현장 음모 수치에 그대로 적용하는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해버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그러니까 수치를 배제하고 예. 윤 씨가 범인인 것처럼 수치를 끼워 맞췄다는 얘기네요. 경찰이 밝힌 그 공식적인 그 내용은 네. 그게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국가수가 6월 19일 날 이 범인의 음모에 관한 동위원소 감정 결과표, 네. 그거를 경찰에 전달했던 거 한 번 있었고요. 그게 6월 19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7월 18일 날 1차 감정서를 보내요. 네. 그리고 7월 24일 날 2차 감정서를 보내고
그 다음날 25일 날 경찰은 그 윤 씨를 체포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재판에 회부해서 무기징역형을 받도록 했고요. 그 당시에 그 검거했던 경찰관들은 특진 등 승승장구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 이제 그 국가수직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경찰에서 보는 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감정하는 과정에서 네. 시료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하거나 아니면 첨삭하거나 가공하거나 배제한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감정에 사용된 채모가 바꿔치기한 정황은 현재까지는 없다. 또 경찰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은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경기청 산하에 근무하면서 거기 이제 지원 형태로 네. 그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특이하게도 사건 현장에 국가수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상주하고 있었고 네. 제 기억에는요. 이 동의원소 이 기법을 그 당시에 그 경찰 수사기관이나 어느 누구도 몰랐을 텐데 상주하고 있던 국가수직원이 일본 경시청에 출장 갔다 오고 나서 방사선 동의원소 기법이라는 거를 네. 알아가지고 온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일단 그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를 무리하게 적용했다 이렇게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 희망이 엿보이는 거는 새로운 증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바로 어제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8차 사건 관련해서 현장 음모 2점이 발견된 건데요. 이게 2017년 내지 2018년경에 그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장이 그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네. 이 서류 중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기한 용지 등이 총 8매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에 이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가 2개가 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져서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바로 어제 발견됐다고 하고요. 지금 DNA 감정을 하니까 그 음모가 이춘재일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일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면 8차 사건 때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것도 경찰이 아주 인정을 했죠. 네, 경찰이 입건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8차 사건 관련해서 경찰과 담당 검사까지 모두 8명이 입건했는데요. 당시 형사계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그리고 감금과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당시 수사과장과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과 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는데 이걸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자에 있는 형사들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했던 책임 과장 그리고 그 수사를 지휘했던 담당 검사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게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로 보입니다. 네. 이 경우에 변호사님 경찰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가혹행위에 해당하거나 뭐 직권남용, 지금 감금 혐의에 대해서요. 제일 문제는 이제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네, 그래요? 현재 살인 자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판국에 네. 이런 범죄들은 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경찰 입장은 시효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을 하는 차원에서 입건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사뿐 아니라 검사까지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이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바라는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지 않고요. 사건의 진실만 파헤치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차 사건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애초 실종으로 알려졌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살인 사건으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 있죠. 바로 김양 실종 사건인데 여기에도 경찰의 은폐가 있었다면서요. 그 당시 89년 7월 7일 날 그 학교에서 교육하던 김모양 8세 여아가 실종이 됐는데 수색을 하는 과정에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그거를 실종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그 89년 겨울 초 야산에서 수색하다가 유골을 발견한 거예요. 여름하고. 그런데 그거를 당시 행사계장하고 일부 직원들이 그 유골을 은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한 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골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고 유골이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주민이 제보했기 때문에 밝혀진 건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좀 미진한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발견했음에도 아마 수사상 뭐 비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은닉을 한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지역 주민 진술 당시 이런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형사개장과 야산 수색 중에 줄넘기줄에 결박된 양손뼈를 발견했다. 당시 이춘재도 범행 당시 양손목을 줄넘기 줄로 결박했다. 하지만 그 양손뼈는 지금까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우리 무중인 건데요. 얼마나 유족들 착잡할까요? 지난 11월 수색 때도요,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신들은 본 죄인인데 무슨 말을 이런 일을 당하면 그 부모들이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30년 동안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친구들이 다 부모는 더 알겠죠. 이 사회가 그때 당시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고 했을지언정 어떻게 살인사건을 단순 가출 이런 걸로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관심 없이 그렇게 일단 담당 형사도 당시 유족들에게 줄넘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봐서 형사도 분명히 사실을 알면서도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뼈가 줄넘기 줄로 감긴 채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담당 형사가 이 피해자 김영의 아버지와 사촌 언니한테 이 줄넘기에 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범행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 담당 형사 그리고 그 당시 형사계장 A씨는 이 유고를 발견하고 이제 전체를 은닉한테 책임을 물어서 이 사체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두 사람은 입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이제 공소시효는 도과했죠. 근데 경찰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입건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이 줄넘기와 손목 은폐하지 않았어도 시신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요, 그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려고 은닉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이전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죠. 아마 어찌됐건 발견됐던 이 시신의 그 뼈는 그 당시 이 경찰관들이 어딘가 매장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지점을 그들이 이제 아마 뭐 이야기해서 사실 뭐 그 인근 그 폴리스라인 치고 엄청나게 정밀하게 탐색을 했었죠. 뭐 이 지질 탐지기 같은 거 동원을 해서 근데 현재까지 소득이 없어서 안타깝고요. 또 그 인근이 아파트로 지금 거의 변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어서 가능성이 낮다는 게 아픈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화성 8차 윤모 씨와 초등생 김양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 확인해 보시죠.